제 차가 여기 있습니다. 키를 가지고 가까이 가게 되면은 이렇게 웰컴 사인이, 웰컴 조명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좀 이쁘기도 한데 가끔 차 주변에서 키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계속 켜지고 꺼지고 해서 약간 정신이 사나워요. 그거는 이렇게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일단 요거를 물건을 씌워야 돼서, 오, 옆에 무광 모신 차가 있네요. 제가 저렇게 된다니까요. 저기 보이시나요? 아이 정말 이게 뒷좌석 2열이 앞으로 끝까지 안 가면은, 아이씨, 차 때문에 잘 접히지도 않아. 얘는 살짝 해도 이게 닫혀요. 고스트 도어 그거 머시기라서. 자자자자자자. 이거 명당 자리인데. 명당 주차 자리 뺏기겠네. 노체. 오늘 물건을 좀 실어야 돼서. 아니. 아이고. 오늘은 급하게 중고거래를 하려고 해요. 이게 차 시동을 걸면 바로 애플 카플레이가 와이파이로 잡히거든요.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안성입니다. 1시간 10분 정도 걸리네요. 그리고 이게 제가 이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여기 이쪽에 놓으면 무선 충전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잘 쓰진 않아요. 왜냐면 이 케이스를 벗겨야 되는데 그게 더 귀찮아서. 그리고 좀 늦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신호 걸리면 핸드폰 볼 때가 많은데, 그래서 그냥 저는 이 USB에 꽂아 갖고 충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쪽에 보면은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이렇게 맥스랑 4분의 3이 있잖아요.
이 맥스는 트렁크가 끝까지 다 열리는 거고 4분의 3은 조금만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렁크 열게 되면 높아서 천장에 닿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올렸고, 아이고, 그리고 이렇게 파킹을 하면은 또 오토홀드에 불을 또 따로 켜줘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안전벨트를 매야지만 작동이 되더라고요. 야간 운전 모드를 야간 주행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나이트 비전을 한번 써볼까요? 나이트 비전을 써서 차를 제가 좀 이렇게 조심히 모으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이렇게 좀 방지턱 같은 것도 좀 많이 속도를 줄이진 않거든요. 근데 확실히 승차감이 엄청 편해요. 에어 서스펜션 있는 자동차도 좀 살면서 처음 타봤는데 진짜 승차감이 엄청 편합니다. 그전에는 볼보 S90을 탔었는데 정말 이 차가 정말 편한 것 같아요. 승차감이 뭔가 좀 꿀렁꿀렁한 것 아니지만 좀 꿀렁꿀렁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충격을 다 흡수를 쫙쫙쫙 해주니까 되게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뒷좌석에서 안 타봤지만 휠베이스가 커서 지금까지 여기 운전하는 재미랑 승차감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는 오프로드가 좀 있는, 오프로드를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캠핑장을 가서 한번 좀 이 녀석을 굴려볼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다 내일 차를 입고시킬 예정이죠. 슬프게. 나이트 비전은 되게 이런 서울 시내 말고 이렇게 좀 가로등이 별로 없는 지역에서 오예 지역에서는 좀 유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굉장히 멀리 있는 분들도 이렇게 확보가 잘 되네요. 무슨 원리일까요? 적외선? 근데 제가 이제 유튜브를 이제 시작을 하니까 이걸 제가 말하지 않고 주행 영상만 이렇게 엔진 소리랑 에스컬레이드의 어떤 주행 성능 뭐 같은 실제 이렇게 드라이브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 이제 제가 이렇게 주저주저 떠들면서 운전하는 게 이제 보고 싶어 하시는 건지 잘 몰라서 일단 이 영상은 좀 떠들면서 운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심심하니까. 원래는 볼보를 타다가 볼보가 좀 재미가 없어요. 운전 재미가. 물론 차는 옵션도 풍부하고 안전하고 예뻐서 좋았는데 볼보 S90을 원래는 XC90을 타려고 했었는데 너무 대기가 길었어요. 그리고 그때 마침 S90이 그 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하면서 150만원 정도 세일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이벤트랑 옵션 같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원래 세단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 다음에 직업 특성상 좀 짐을 좀 많이 실을 때가 있어서. 근데 평생 한 번도 세단을 타볼 것 같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어서 그래도 세단을 한번 경험을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세단을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 탔었는데 좋았어요. 좋았는데 좀 운전 재미는 없다. 좀 달릴 만한 재미도 없고 2000cc다 보니까 운전 습관이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좀 별로다. 근데 이거 이렇게 돈이 이거 왜 이렇게 아까 앞으로 나갔으면 됐는데 팀에 이거 이게 도네. 기름은 지금 만땅입니다. 한번 설정해야지. 요거를 이렇게 한번 쭉 길게 누르면은 다시 초기화 되거든요. 안성까지 70km니까 왕복 140km 야간으로 달렸을 때 연비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화려한 제 발재간으로 잘 컨트롤 누르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오너분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고속도로에서 연비 9 정도 나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지금 오늘은 야간이어서 차가 더 없겠지만 제가 화려한 저의 발재간 기술로 저의 돈을 지킨다는 그런 어떤 사명감으로 한번 조심히 안전운전하면서 다녀와 보겠습니다. 안성까지 70km. 사실 그리고 어떤 차를 또 하나 더 생각을 했었냐면은 약간 포르쉐를 좀 타보고 싶었어요. 포르쉐 박스터 911은 너무 비싸고 그래서 이제 고민했던 게 카이엔, 링컨, 내비게이터,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그 다음에 뭐 지바겐 정도. 근데 지바겐 너무 비쌌고 사실 카이엔 정도를 생각을 했었는데 이 차가 이제 마침 나온 거죠. 뉴 5세대 신형으로. 물론 그리고 제 이게 드림카였었기 때문에 어릴 때 힙합 클럽을 많이 갔었어요. 홍대에 있는 MB, 그러니까 아메리칸 오페럴 지하 1층에 있던 정말 옛날 MB, 거기 가서 이제 딱 힙합을 듣고 있었으면은 그 브라운관 TV, HD TV도 아니고 브라운관 TV, 뚱뚱한 TV에 먼지가 가득히 쌓여갖고 거민주도 잔뜩 많고, 거기에서 우리 스눕독 형님과 어떤 다른 힙합퍼 가수분들이 에스컬레이터를 딱 타고 나오면서 휠이 막 이만해. 막 크롬으로 막 그거를 막 타면서 이제 막 돈 막 건 있죠. 막 쏘고 막 샴페인 막 마시고, 난 저걸 언제 한번 타볼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저기 남자의 차다, 저것이다 그랬는데 이제 제가 요거를 이제 타고 있습니다. 물론 형편에 안 맞게 좀 비싼 차라서 저도 이제 좀 부담이 되긴 하는데, 저는 이게 이제 좀 차의 역할도 있지만 제 인생에 이게 좀 윤활유 같고 약간 우울증 치료제 같은 느낌이 있어요. 요새 이 차 때문에 되게 즐겁고 이렇게 유튜브도 할 수가 있었고 여러모로 저한테 아주 비타민 같은 녀석입니다. 근데 배가 고프네요. 이 차가 이제 이 차를 뭐 얼마나 길게 탈지 모르겠지만 물론 5년 이상 탈 것 같긴 해요. 5년 이상 타게 되면은 아마 그때는 전기차가 좀 더 멋있고 좋은 성능의 차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때는 좀 전기차로 한번 타보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이 내연기관의 이 차를 정말 011 지금도 쓰시는 분들처럼 끝까지 한번 타볼까도 생각 중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이오닉 그 대형 큰 SUV 이번에 나오잖아요. 그거 좀 땡기더라고요.
그리고 이 차를 좀 오래는 아니지만 지금 한 달 정도 타니까 제 친구 차가 제규어 XE거든요. 그걸 잠깐 타봤어요. 너무 조그매 차가. 차가 진짜 너무 조그매, 너무 낮아. 나 적응이 안 돼. 급커브 주의 구간입니다. 물론 이 차가 커서 그런 거지만은 상대성이긴 하지만 그 차가 너무 작아요. 나도 너무 적응이 안 되더라고. 그리고 트렁크 열었는데 왜 이렇게 조그매? 트렁크가? 트렁크 진짜 조그매요. 그래서 이제 다른 차로 못 갈 것 같은 느낌? 약 500m 앞 시속 6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그리고 요새 한 달 정도 탔지만 약 300m 앞 시속 60km 신호 과속 단속 지금 고급 구간입니다. 휘발유 넣은 지는 별로 안 됐어요. 잘 몰라갖고. 근데 고급 휘발유로 80리터를 넣었을 때, 일반유로 80리터 넣었을 때 가격 차이가 3만원 정도밖에 안 나서 큰 부담은 없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이게 제가 운전하면서 원래는 또 차 알못이어서 잘 몰라요, 체감적으로. 그리고 막 차를 이렇게 아끼면서 타면 또 스타일은 아니어서 그렇다고 막 이렇게 막 타진 않지만, 차는 차다워야 된다, 아끼면 똥 된다, 약간 이런 마인드가 같나요? 근데 차를 이동수단이, 물론 재산이기도 하지만 이동수단이어서 그렇게 막 이렇게 막 박물관 다루듯이 하는 건 좀 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다시 돌아오자면은 이 고급 휘발유를 넣었는데 아직 체감적으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엔진에 더 좋겠죠. 배가 고픕니다. 배가. 이 카메라는 엄청 아래에 있는 것 같아요. 이 나이트 비전 카메라는 엄청 아래에 있고, 이 AR 카메라에는 그 엠블럼 아래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높은 시야각을 자랑하는데, 나이트 비전은 어디에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요 아마 번호판 아래쪽? 그쪽에 있는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려야겠지만은 저도 잘 몰라갖고 죄송합니다. AR 카메라. 근데 이거를 보고 있으면은 제가 눈이 안 좋으니까 지금 이쪽의 현실보다 이게 더 현실 같아요. 가까이서 보면은. 그만큼 이제 이 LG 디스플레이의 화질이 엄청 깨끗하고 멋집니다. 약 300m 앞 시속 6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부산이잖아. 그리고 이 차를 한 달 정도 몰았는데 약 500m 앞 시속 6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이 차를 한 달 정도 몰아봤는데 반응들이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 반응. 일단 남자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엄지척. 야, 이게 남자의 차다. 너 성공했구나. 이야.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반응, 엄청 크다. 무지하게 크다. 두 번째 물어보는 게 가솔린이냐 디젤이냐.
세 번째가 얼마냐, 네 번째가 버스 전용 차선 탈 수 있냐, 뭐 요 정도. 연비가 몇이냐. 그래서 이제 서울 시내 연비 4라고 하면은 되게 좋아합니다. 와, 깔깔 웃어요. 막 깔깔 웃어요. 그리고 이제 여자분들 반응. 좀 차를 좋아하시는 여자분들이라면은 야, 에스컬레이드 하면서 이제 있지만, 보통 일반적인 여자분들은 그렇게 큰 반응은 없습니다. 네, 벤츠 뭐 이런 것들이 좀 캐딜락이 좀 생소한 브랜드일 수 있기 때문에 엄청 크다, 엄청 큰데요? 왜 이렇게 커? 요 정도로 해서 이제 끝입니다. 근데 이거 계속 키우고 있었어. 실내등을 키우고 있었네요. 자, 이제 고속도로 진입을 해서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해서 발을 좀 쉬겠습니다. 제한 속도가 몇인지 모르겠지만 100, 아마 여기 지나서 아마 좀 들어갈 건데, 110km네요. 크루즈 컨트롤을 지금 100에다 맞춰 놓겠습니다. 100에다 맞추고, 그다음에 요 버튼을 눌러줘야 돼요. 요 버튼. 이게 좀 길게 누르면은 5km씩 올라가고요. 이 제한 크루즈 컨트롤 속도가, 설정한 속도가 길게 누르면 5km씩 올라가고, 조금씩 쭉쭉 누르면 이렇게 1, 2km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앞차와의 차간 거리 조정을 가깝게 할까요? 가깝게 해도 한 이 정도여서 3칸 정도. 근데 이게 몇 미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 한 칸에 아마 한 10m? 10m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거든요. 제가 좀 급하게 나오느라고 좀 안경을 안 갖고 와서 조금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천장을 다 뚫어놔갖고 좀 약간 소리가 나네요. 좀 닫으면은 풍절음이 아마 좀 적을 겁니다. 확실히 아까보다 좀 더 조용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볼보를 한 26개월 정도 탔었거든요. 근데 이 차선을 잡아주면서 가니까 굉장히 편했거든요. 운전하기가 장거리 운전할 때 되게 편했는데, 얘네는 그게 없어요. 차선을 못 잡아줘. 아주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좀 그게 불편하냐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거에 너무 적응을 해버린 거죠, 제가. 자, 지금까지 연비 한번 볼까요? 지금까지 평균 연비 7.8입니다. 괜찮죠? 아마 이 상태로 쭉 가면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차가 없으니까 뭐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배고프다. 다음에는 이 고속도로 주행을 할 때 한번 스포츠 모드나 좀 다른 모드, 뭐 스포츠하고 오프로드밖에 없지만 뭐 2륜, 4륜, 스포츠, 그 다음에 오프로드 있거든요. 4륜 이렇게 할까요? 오늘 갈 때는 2륜으로 가고 올 때는 4륜으로 해서 연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한번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뭐 말주변이 좋은 것도 아니고 영상 편집할 때 제가 자막을 넣지도 않잖아요. 좀 이렇게 빠르게 해서 좀 어떻게 보면 성의 없이 하는 편인데, 약 1km 앞 시속 이렇게 에스컬레이드라는 소재로, 자동차 소재로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을 할 수가 있다니 되게 신기하고 즐겁습니다. 일단 차를 사게 되면은 이 차에 적응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이 보닛과의 거리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좀 이렇게 코너를 돈다든지 골목길을 운전할 때, 이게 아직도 부정식 단속 잘, 이게 너무 크고 높고 하니까 적응이 지금도 좀 사실 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근데 물론 앞에 장애물이 있거나 하면은 앞에 AR 카메라와 전면 카메라 등이 이제 센서가 몇 미터 있는지 잘 알려주기 때문에 부닥칠 일은 없어요. 근데 아직도 적응 중입니다. 연비가 8.3, 8.5 계속 올라갑니다. 아마 10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도 없고 하니까 한 5km만 더 올려볼까요? 5km만 더. 크루즈 컨트롤을 설정을 105로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마 이제 8기통에서 4기통으로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체감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차 안에서. 라이트 교정 거의 뭐 소용이 없고, 지도 사실 팀의 애플 카플레이를 쓰기 때문에 이 모드를 잘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잘 모르는데, 확실히 화면이 화질이 깨끗하고 크니까 눈의 시안성은 좋습니다. 게이지는 속도, 그 다음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음악, 뭐 FM 등, 그 다음에 뭐 날씨, 시간 정보, 요일 뭐 이런 것도 나오네요. 앞에 버스가 있기 때문에 차선을 변경하겠습니다. 속도가 안 나네요. 지금 이제 저속에서 105km까지 이제 속도를 뿜을 때 힘을 내지 않습니까? 그때 이 자연흡기에서 나오는 엔진 거르르르르르 하는 이 소리가 이 맛에 좀 이럴 때 좀 운전하는 재미? 사운드적인 좀 쾌락 같은 것들이 이 차를 운전하고 갖고 있는 저로는 되게 좀 즐겁고 유쾌합니다. 볼보 탔 때는 이런 재미가 없었거든요. 그냥 그것도 물론 스포츠 모드가 있긴 한데 그런 좀 재미는 드라이빙 펀이라고 하죠. 못 느껴봤습니다. 그리고 이 차를 구매했을 때 이 톨게이트나 이런 데 좁은 데 있잖아요. 거기 지나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나가긴 합니다. 그리고 하이패스를 저기 보조석 뭐라고 하죠? 저기
저 수납장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쪽에다 수납을 했는데 뭐 RF 하이패스라서 잘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크루즈 컨트롤을 110에다 맞췄습니다. 자, 지금 평균 연비는 9입니다. 9로 쭉쭉 올라갔네요. 저의 최고 연비는 10.6이었습니다. 그때 전주 갔을 때 10.6. 오늘 아마 10일까지 한번 제가 도전해 보겠습니다. 오늘 워낙 차가 없고 밤이어서 아마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일이 거의 서울 시내 주행입니다. 거의. 그래서 볼보 탔을 때도 26개월 동안 3만 킬로를 안 탔어요. 거의 1년에 10,000 킬로 정도? 이 크루즈 컨트롤이 방금 보셨다시피 직선에 있는 차만 먼저 제동거리 잡기 때문에 옆에서 차가 들어오면은 좀 늦습니다. 바로 정면에 딱 위치해야지 제동을 잘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전방 시야를 잘 하고 계시다가 차가 오면은 차가 낄 것 같으면은 미리 브레이크를 밟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다 잘 하시겠지만 그러면 잠깐 지금 80km 정도 차선이 지금 이렇게 되니까 추월차를 이용해서 잠깐 좀 빨리 가보겠습니다. 네, 시선으로 와서 110으로 다시 달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한 끼도 안 먹었더니 배가 너무 고프네요. 대충 뭐 주워 먹긴 했는데 약 300m 앞 시속 110km 고정식 단속 구간입니다. 아직까지 기름 게이지에 줄진 않았어요. 저 저거 엄청 많이 쳐다보거든요. 쿨하지 못하게. 근데 왜 국내에는 디젤이 안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에스컬레이드가 디젤도 들어오면은 아마 수요층이 더 크긴 할 텐데. 아까 조금 밟았더니 연비가 내려왔습니다. 8.8로. 아까 추월차로에서 이제 간다고 좀 밟았더니 그런 것 같아요. 자, 저는 1.4km에서 우측으로 빠져야 됩니다. 앞으로 쭉 가서 차선을 바꿔야겠네요. 원주 인천 방향으로 빠집니다. 속도는 좀 줄일게요. 빠져야 되니까. 어우, 저 차는 왜 이렇게 쏘니? 좀 천천히 가겠습니다. 좀 안 보이네요. 사양도 한번 켜서 보겠습니다. 원주 방향. 근데 아직 백화점 갈 일도 없고 어디 지하주차장 아파트 외에 가본 적이 없어서
좀 예전 차들은 좀 작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지어진 건물들을 아직 가보진 않았는데 거기 한번 주차하면서 영상 한번 찍어보려고요. 여의도 성모병원 지하 주차장이 그렇게 극악의 난이도라는데, 아니 너 말고 꺼져. 죄송합니다. 근데 거기 들어갔다가 완전 다 긁혀서 올 것 같은데. 일단은 바빠서 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1km 앞 시속 100km 고정식 단속 구간입니다. 100km 설정. 다시 AR 카메라. 약 300m 앞 시속 100km 고정식 단속 구간입니다. 약 900m 앞 시속 10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저는 이거를 좀 앞에서 누가 운전을 해주고 뭐 뒷좌석하고 3열에서 아마 좀 체험을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실내에서는 어떤지, 고속도로 주행에서는 어떤지. 약 300m 앞 시속 100km 그게 좀 궁금해요.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그리고 저는 뭐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 차가 좀 너무 그 크기 대비 좀, 원래는 이걸 좀 패밀리카로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오로지 간지 하나로 이 차를 구입을 한 거기 때문에 공간을 좀 잘 못 쓰니까 차박을 잘 한번 해봐서, 물론 차박 캠핑 이런 것도 해본 적도 없는 아예 초보자입니다만, 차박을 한번 이 차를 아주 물씬 아주 잘 활용해서 그것도 영상을 한번 찍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각도 너무 지금 지겨우시죠? 근데 어디 지금 세울 수가 없어요. 세워서 바꿀 수가 없습니다. 30분을 더 가야 되는데 휴게소가 나올 것 같지도 않고 비상주차를 할 수도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제가 누구 만나면 말을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 주제 없이 대본 없이 혼잣말로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바보같이 더듬거리게 되네요. 이 차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데 저 또한 이 차에 대한 정보를 잘 모릅니다. 일단 불편한 점들이 좀 있는데 그거는 아마 제가 실제로 타보는 이 오너만 체험할 수 있는 단점과 장점을 잘 정리해서 그때는 좀 이렇게 좀 대본 같은 것도 좀 적고 해서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편집도 좀 간단히 하고 자막도 안 하고 좀 어떻게 보면은 영상하고 편집에 투자하는 시간이 좀 적으니까 좀 부담 갖지 않고 좀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쇼트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뭐 잠깐 바로 찍어서 올릴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쇼트가 좀 조회수도 가볍게 15초 이하로 보시니까 아마 조회수도 높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왼쪽하고 우측에 차선을 보는데 차선이 많이 남습니다. 차선이 좀 남아요. 그래서 도로 한가운데 제 몸을 중심에 두면은, 이 핸들을 중심에 두면은 우측은 조금 좁고 좌측은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도로 가운데보다는 살짝 가운데에서 왼쪽을 두면은 딱 가운데에 차가 있게 됩니다.
근데 볼보를 탔을 때는 제가 윈터 타이어를 끼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 차를, 물론 그 차는 이제 전륜이었고 1륜이니까 좀 그랬었는데, 작년에 눈이 엄청 많이 나왔을 때 윈터 타이어가 아주 제목을 했거든요. 다른 차가 다 미끄러질 때 혼자 쫙 올라가고 그랬는데, 그때 사당에서 3시간을 갇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차는 4륜 구동이 되고, 바퀴가 이게 서머 타이어겠죠? 4계절용은 아닐 테니까. 또 이 타이어가 이 사이즈의 타이어가 또 얼마나 비싸겠어요. 윈터 타이어는 고민입니다. 약 1km 앞 시속 10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일단 내일 해야 될 것들은 센터에 입고를 시키고, 돈이 얼마나 나오는지,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 한번 궁금해 하신 분들이 있을 테니까 찍어서 올려보겠습니다. 약 300m 앞 시속 100km 한 달도 안 된 내 이동식 차를 단속 구간입니다. 보험 이력을 남게 만들고 말이야. 참네. 하지만 사람은 안 다쳤으니까 뭐 그렇게 쿨한 척을 해보지만, 그래도 씁쓸한 마음이 있다. 휴. 처음에 살짝 쿵 했었을 때 가만히 계셨으면은 아마 뭐 컴파운드 이런 걸로도 해결이 됐을 것 같은데, 제 그 사고 영상을 보시면은 쿵 하시고 더 들어왔어. 쥐 따흐. 그래서 쥐가 나왔죠 지금. 아하, 일로 갔어야 되나? 우회전이네. 이때가 좀 무섭죠. 큰 차 타면은 꽉 차요. 뒤에 보고 옆에 보고. 그리고 이 차가 코너링도 좋습니다. 코너링도 좋아요. 방금 속도 안 줄이고 한번 해봤는데 좋습니다. 좀 멋있게 운전했어야 되는데 아야야를 계속 했네. 참. 좋습니다. 신호에 걸려서 한번 바꿔볼게요. 화면을 일단은 열고,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 고프로 뜨고. Let's go. 그리고 여기에 냉장고가 있는데, 미국처럼 장거리 운전을 하실 분들은 냉장고 있으면 좋아요. 근데 저처럼 서울 시내 뭐 길게 가봐야 1시간인 사람들 있잖아요. 거의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냉장하고 냉동이 되는데, 뭐 물론 냉동은 꽝꽝 어느 정도의 냉동은 아닙니다만 냉장 정도라고 하면 제일 좋을 것 같고, 냉장 모드가 바로 뭐 이렇게 얼리고 이렇게 뭐 어느 정도는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쉐이크 스무디를 샀다. 그러면 그 스무디가 약 500m 앞 시속 막 60km 미친 듯이 빠른 속도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속도로 녹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딱 유지를 해줘요. 그 정도입니다. 약 300m 앞 시속 6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한번 악셀 밟아봤어. 평균 연비 9.3입니다. 이럴 때 좀 밟아요. 여기서 멈추고. 평균 연비 9.3. 좋습니다. 24분 남았네. 그리고 여기에서도 조절이 가능한 게 뒷좌석 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손님이 3열에서 내리려고 할 때 접히게 하는 방법을 모르시니까 여기서 접게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제가 갔었던 그 매장에 딜러분께서 각 차를 팔 때 교육을 받으실 텐데 정보가 너무 없었다. 무슨 정보가 없었냐? 여기 이제 이 트렁크 기능을 몰랐었어요. 그래서 제가 차를 받았는데 주로 트렁크 버튼이 여기 이쪽 뭐 좌측에 있잖아요. 왼손쯤에 없는 거예요. 트렁크 여는 게.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니까 그 사람도 몰라. 그 딜러분도. 그래서 트렁크 어떻게 열으니까 트렁크가요 이렇게 하셔갖고 트렁크 모르세요? 그러니까 그게 높아서 위험해서 그 안전 때문에 모르신데 이제 변명하시는 거죠. 제가 확인해보고 전화 드리겠습니다. 딴 것도 아니고 무슨 제가 뭐 전장 뭐 5039mm 뭐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막 정확한 막 스펙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일상생활에서 제일 자주 쓰는 트렁크 오픈하는 건데 그걸 모르시더라고요. 딜러분께서. 그래서 10분 후에 전화 와서 기술팀에 그것도 확인을 해서 트렁크가 여기 있다. 그거를 참 이게 가격이 1억 5천만 원이 넘는데 1억 5천만 원짜리 차를 팔면서 그런 정보도 없었다는 게 참 안타깝죠. 근데 일단 저는 차를 빨리 이걸 사고 싶으니까. 근데 만약에 선택권이 여러 곳이 있다 그러면 그 매장에서는 안 샀을 것 같아요. 그 딜러분한테는. 딜러 서비스는 이거 뭐 아이나비 4채널 그 다음에 하이패스 썬팅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골프백 캐딜락 골프백이었는데 그게 한 30, 제가 골프를 안 치거든요. 그래서 30만원 정도를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솔라가 들어있는데 그렇게 좋은 썬팅은 아니에요. 뭐 등급은 있지만 하고 유리막 했고, 근데 유리막도 뭐 좋은 유리막은 아니어서. 근데 또 제 돈 들여서 좋은 썬팅과 유리막을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또 이렇게 돈 또 이렇게 투자하는 걸 또 좋아하진 않아서. 전 자동차는 제일 좋은 게 순정 모드 제일 좋아하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투자를 안 했습니다. 썬팅 좋은 거를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죠. 정말 좋은 거는 정말 체감적으로 확 이렇게 오겠지만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도 뭐 충분한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여기 1열이 운전석 이쪽이 전면 뭐 15, 15, 15, 15 했는데 이 2열, 3열은 엄청 더 진하거든요.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순정 그 자체가 원래 좀 다릅니다. 여기가 더 진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캠핑하고 차박하려면은 진한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전문가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이 차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해드려도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차를 타면서 느끼는 것들만 설명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어떤 스펙이 몇이다, 뭐가 뭐다, 뭐 이 브랜드의 뭐 그런 건 뭐 그렇다, 그런 것들은 너무 많은 전문 기자님들과 유튜버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분 좀 밟으니까 또 평균 연비가 9로 내려왔네요.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이게 갑시다. 배고파.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인데. 기계 짬뽕 먹고 싶다. 기계 짜장. 4,000원, 3,000원짜리 기계 짜장. 짜장면 먹고 싶다. 짜장면이 먹고 싶네. 이게 헤드라이트가 반경이 좀 엄청 큰 것 같아요. 높아서 그런. 70km 정도 달렸고요. 그 다음에 평균 연비가 9.0 나왔습니다. 연료 게이지가 조금 한 칸 정도 달았네요. 자, 그리고 2륜이었습니다. 올라갈 때는 모드 맞지? 4륜으로 바꾸고 세팅을 해서 연비가 얼마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륜으로 70km 고속도로 주행했거든요. 네, 2륜하고 4륜
연비 차이는 평균 연비가 1.0 차이입니다. 주행거리가 물론 4륜이 조금 더 많았는데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4륜 2륜이 좋네요. 고생하셨습니다.